안녕하십니까, 이영근 PD입니다. 여러분, 개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개헌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고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발의가 됐죠.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그리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부터 국회에서 개헌안 심의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6월 3일 지방선거 할 때 같이 개헌 투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개헌 투표를 사전선거를 합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무력합니다. 개헌 막을 생각도 없습니다. 집안 내 공천 싸움 하느라고요. 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도권 언론에서 전혀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요. 5월 4일부터 국회에서 심의를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4가지 사안입니다. 자,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이란 건 국가의 정체성을 논하는 겁니다.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권 분립의 원칙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가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하나 민주당은 하나하나 파괴해 나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삶이 우선된다기보다는 국가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38년 만에 개원을 하는데 국민적 토론이나 전문가 토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국회 과반수 이상 대다수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개헌하려고 하는 데는 상권 분립의 원칙도 무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침해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다시 보시죠.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의무화했습니다. 48시간 내에 미승인 시 즉시 무효화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계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권 분립입니까? 국가 비상사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 내란, 그리고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령을 이런 식으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비상사태 행정부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국회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혹은 단순히 그냥 시간만 끌어도 48시간 내에 계엄 비상계엄이 무효화됩니다. 상권 분립 원칙 없어지고요. 국회가 행정권의 핵심을 장악하는 의회 우선주의가 됩니다. 왜? 민주당이 과반을 넘고 앞으로도 선거 조작에 의해서 계속 과반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 우선주의가 상권 분립의 원칙에 맞습니까?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건 사법부와 행정부와 의회가 권력을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사법부의 기능 마비되어 있습니다. 마비라기보다는 행정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민주당이 다 해먹으니까요.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전문의 특정 이념을 명시를 합니다. 부마민주 항쟁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 계승을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체성과 모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4.19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마 민주항쟁하고 5.18 민주화 항쟁이 보편적 가치를 담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헌법에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해석권을 특정 정치 세력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헌법적 정통성을 독점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사건을 명시를 할 경우 미래 세대에게 특정 역사관을 헌법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셈이 됩니다. 이게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과정이 국힘도 철저하게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하고 국민도 토론하고 그다음에 제도권 언론에서 이런 거에 대한 서로 간의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과정을 거쳐서 헌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스물스물 모르게 발의가 되고 대통령 공고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스물스물 넘어가고 6월 3일 날 개정헌법 투표하면 끝납니다. 개정헌법 통과 당연히 되겠죠. 안 되겠습니까? 선거를 조작하는데 사전선거를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 의무가 구체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양육할 의무를 명시한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 평등이 주어지고 그걸 국가가 강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어떤 부담을 가지게 되냐면 모든 지역의 격차를 완벽히 해소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특정 지역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전라남도하고 광주 광역시가 통합을 해서 서울시보다 큰 그런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라도 지역이 훨씬 발전하게 되겠죠. 정부가 이와 같이 지역 균등 발전을 의무화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과도한 시장 개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직할까요? 그리고 지금 국가의 자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데 있어서 자율적 선택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율 배분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창의하고요, 창의성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겁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런 걸 헌법을 통해서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점점 우리는 사회주의로 갑니다. 그 첫 단추가 이번 6월 3일 날 개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추진하는 헌법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합니다. 이미 교과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유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은 이미 파괴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횡포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모든 걸 군림하려고 합니다. 선출된 국회가
사법, 행정.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이 몇 가지로 그치지만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이 원하는 개헌은 무엇입니까?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는 다수당이 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두 개 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구의역 그리고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를 할 겁니다. 이번에 하는 개헌은 마중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이 국민적 토론이 없이 의논이 없이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진행이 되는 건 이번에 하는 개헌이 온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내놓을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상권분립이 침해되고 그리고 특정 지역을 지나치게 봐줄 수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헌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헌법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하려는 이유는 이번 개헌을 통해서 마중물로 하고 그리고 2028년 23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넘기고 그 다음엔 개헌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국회 논의가 5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비상식적인 개헌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국회 통과하고 국민 투표에서는 과반수를 넘기면 되거든요. 자, 현재 국회 의석이 286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8곳, 국힘이 2곳, 그래서 10명의 국회의원 의석이 결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4곳, 당선 무효가 된 곳이 2곳이 있고요. 피선거권 상실이 된 게 1곳,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결의된 곳 1곳, 이렇게 4곳 해가지고 총 14곳의 결혼이 생기기 때문에 286석이 됩니다. 3분의 2니까 191석만 있으면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3분의 1로. 그런데 현재 국힘 의석이 107석이고요. 그럼 193석. 181석이 국힘을 제외한 의석이 되니까 10석만 있으면 됩니다. 10명만 국힘에서 넘어오면 개헌이 통과되는 겁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용태 의원하고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2명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탄핵할 때 공개 찬성했던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진종호, 한지아 이 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중에서 넘어가겠죠. 그 다음 당시에 기권 3명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효 8석 총 18석 중에 10석만 찬성을 하면 개헌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모두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탄핵 때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번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개헌을 위한 명분을 분명히 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헌 내용이 국힘들 국회의원에 따라서는 그렇게 반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도 빠졌고 그 다음에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도 빠져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제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권한 제한하고 그 다음에 지방균형 발전
그다음에 5.18 뭐 늦자고 하는데 부마 사태 늦자고 하는데 반대를 한다는 게 꺼림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만 넘어가면 되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번 개헌 통과할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6월 3일 날 개헌 투표도 지방선거와 함께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정보로 가장 믿을 만한 정보로 가장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 대사의 부임입니다. 트럼프가 지명을 했거든요. 이달 내로 부임합니다. 부임해서 6.3 지방선거 그 다음에 개헌투표 지켜볼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건 오늘 저녁 목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로 정밀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미셸 박이 어떤 사람이고 미셸 박 스틸 대사 지명자가 어떤 사람이고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여러분께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구글 딥 리서치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